자,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좀 더 해보면, 일단 이 앵귤러 모멘텀 벡터, 이거의 카티시안 컴포넌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x, Ly, Lz 이걸 통해서 또 여기서 우리가 L 플러스 하고 마이너스 이걸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도한 게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스피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유도를 했는데 phi 그 다음에 라운드 세타 마이너스 하고 세타 라운드 사인 세타 라운드 파이. 자, 요거를 카티시안 컴포넌트를 구하려면 이제 이 파이하고 세타 값을 이제 그 XYZ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파이나 세타나 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세타 방향의 유닛 벡터는 사실은 그 벡터가 그 코디네이트로 얼만큼 변하느냐 하는 거에 비례하니까, 자, 이 크기가 1이 되게 하려면 이제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일단 비례 상수만 쓰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파이의 유닛 벡터도 R 벡터의 그 파이에 대한 미분.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잠시 옆으로 세면 어떤 임의의 공면이 있다고 칩시다. 뭐 3차원을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공면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두 개의 유닛 벡터가 있는데 그 어떤 벡터가 R이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요. 이 R이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그 유닛 벡터 두 개가 예를 들면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간다고 합시다. 자, 이게 E1, E2. 자, 그럼 E1, E2는 이제 여기로 가는 베리어블이 이게 우리가 Q1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Q2라고 하니까 결국은 E1이라고 하는 벡터는 이 R 벡터가 Q1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했느냐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2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미의 I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간단한 우리가 지오메트리를 적용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되는데 갑자기 이 미분 기하학을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 R 벡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R 벡터는 그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로 쓰면 x 방향이 R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그다음에 y 방향이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이렇게 되고 z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R 코사인 세타. 자, 이거는 뭐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오메트리를 항상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 그런 거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R 벡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여기서 코사인 세타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가 I의 R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이게 좀 스페이스가 모자라니까 이쪽에 와서 더하기 J의
R 거의 똑같은데 코사인 파이만 사인 파이로 바꾸면 되니까 여기서 사인 파이. 그 다음에 K 방향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가 되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크기가 1이 돼야 되니까 이걸 보면 이거의 그 크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R이 나옵니다. R을 빼고 나면 1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세타 벡터 아니 유닛 벡터는 다른 게 아니라 i의 그대로 씁시다. 코사인 그 다음에 요거 여기서도 r을 빼야 되고 여기서도 r을 빼야 되는데 r 빼고 플러스 분비니까 좀 땡기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파이 방향의 유닛 벡터는 우리가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마이너스 사인 파이가 나오고 여기서 코사인 파이가 나오고 여기는 파이에 대한 의존성이 없으니까 0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i의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j의 r 사인 세타 코사인 y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방향에 대한 파이 의존성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죠. 자 근데 여기 크기를 1로 만들려면 이게 크기가 요거의 크기는 뭐가 되냐면 요거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r 사인 세타가 나오죠. 그래서 r 사인 세타 팩터를 제외하면 다른 게 아니라 파이는 마이너스 i의 사인 파이하고 플러스 j의 코사인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파이 유닛 벡터하고 세타 방향의 유닛 벡터를 구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적용을 하면 모든 성분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거를 그래서 뭐 한번 써봅시다.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다시 쓴 다음에 파이 대신에 여기 파이 대신에 요거를 넣고요. 하고 여긴 대괄호를 쓰고 그 다음에 뭐냐 이건 세타 대신에 세타 방향 유닛 벡터 대신에 이걸 넣으면 되죠. 요거를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커피를 하고 여기 이쪽에다가 쓰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세타 대신에 자 그러면 이제 x, y, z 컴포넌트가 다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얻을 수가 있죠. x 컴포넌트는 여기서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에 하나 있고 자 근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하니까 사실 이거는 이게 정확히 얘를 사인 세타를 지우고 요 코사인 세타를 코탄젠트 세타로 바꿔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코탄젠트 세타로 바꿔주고 자 그래서 LX 컴포넌트는
마이너스 i h바 하고 마이너스 사인 파이의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가 하나 있고 빼기 코탄젠트 세타하고 코사인 파이 하고 라운드 5는 라운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ly 컴포넌트는 마이너스 ih 바에 여기에는 코사인 파이가 있고요. 코사인 파이에 라운드 세타가 있고 다음에 마이너스에 코탄젠트 세타하고 사인 파이 한 다음에 라운드 파이 그리고 LC는 우리가 예전에 이미 했듯이 이건 IH바에 여기 사인 세타가 여기 지워지죠. 자, 그래서 이거는 라운드 5의 라운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구했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오퍼레이터가 L 플러스하고 L 마이너스 이게 레이징 또는 로어링 오퍼레이터죠. 사다리 레더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자, L 플러스는 LX 플러스 ILY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쓰면 LX하고 LY를 더하면 자, 여기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건데 여기 I를 붙였으니까 여기에 I를 붙이고 나면 일단 H바를 하나 끄집어내고요. 이쪽에 앞에 텀 두 개, 여기 두 개를 더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코사인 파이 플러스 I 사인 파이 하고 라운드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i를 하나 붙이고 코사인 파이하고 플러스 i 사인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죠? 여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자, 이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라운드 5. 자, 그래 요거를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으니까 오일러 이게 익스포넨셜 i 파이죠. 익스포넨셜 i 파이. 따라서 L 플러스는 h 바하고 익스포넨셜 i 파이가 공통으로 끄집어 나오고 라운드 세타 플러스 i 코탄젠트 세타 하고 라운드 파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너레이터하고 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H바에 G 플러스라고 하는 제너레이터가 될 거고요. 자, L 마이너스는 LX 마이너스 ILY니까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해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가 바뀌냐면은 여기서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게 여기 코사인에서 마이너스가 붙었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부호를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고. 자, 그래서 이거는 달리 표현을 하면 요거는 마이너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정리하면 h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1
공통 팩터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라운드 오버 라운드 세타 플러스 I 코탄젠트 세타하고 라운드 라운드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터하고 H바 곱하기 G 마이너스 이런 관계로 다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이겐 스테이트 우리가 이제 지금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뭐 철저히 해부를 해봤는데, 자 이제 결국에는 또 해야 될 것이 이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하는 거예요. 아이겐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 아이겐 펑션이요. 또는 아이겐 벡터,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지만 of LG하고 L 스퀘어 이건 동시에 아이겐 밸류, 아이겐 스테이트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웨이브 펑션을 psi라고 하면 얘는 세타와 파이의 함수고, 이걸 우리가 이 아이겐 각각의 아이겐 퀀텀 넘버는 여기서 m이 나오고 여기서 l이 나오잖아요. 물론 아이겐 벡터는 l 플러스 1 h바 스퀘어 이런 거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y라고 하는 나중에 토탈 웨이브 펑션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요. 세타하고 파이. 자 얘를 이제 separation of variable을 통해서 세타의 함수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파이의 함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인덱스가 LM이 어떻게 붙을지는 또 따져봐야 되는 거라서요. 일단 이렇게 놔두고, 자 첫 번째 제일 간단한 거는 이 LG의 아이겐밸류를 우리가 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구하는 건데, 얘는 H바 M이잖아요. H바 M, YL, M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이건 아주 간단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LG라고는 오퍼레이터가 다른 게 아니라 H바하고 마이너스, 아까 여기 플러스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가 맞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맞죠. 마이너스. 플러스네. 마이너스가 맞는데. I. 네, 마이너스가 맞죠. 네.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갔으니까. 자, 마이너스 IH바의 라운드 5의 라운드에 여기 YLM 중에서 세타에 대한 건 안 걸리고 여기 파이에 대한 것만 걸리니까, 그러니까 파이는 MH바의 M에 파이 이렇게 걸릴 거고요. 자, 그래서 H바는 우리가 캔슬이 되고 양변에, 자 이걸 구하면 되는 건데, 요거의 솔루션은 다른 게 아니라 미분을 한 함수가 자기 자신과 비례하는 함수, 익스포넨셜 함수고, 여기 이게 im이 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파이가 익스포넨셜 im 파이, 이렇게 아주 간단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m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m이 인티저가 되는 것이 있고, 또는 하프 인티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인티저가 되면은 뭘 만족을 하냐면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한 바퀴 돌았을 때 2파이만큼 돌았을 때 파이 플러스 2파이, 이게 원래 함수와 같아지고요. 그죠?
왜냐하면 이 인티저, 왜냐하면 이게 다시 해보면 y 곱하기 이게 저기 뭐야, 좀 차분히 해봅시다. 이게 익스포넨셜 i의 m의 파이 플러스 2파이니까 2파이의 정수배는 1이죠. 저기 익스포넨셜 이렇게 익스포넨셜 i m 파이하고 익스포넨셜 i 하고 2파이 m. 자, 요 값은 m이 정수에 대해서는 1이죠. m이 인티저면. 그쵸? 자, 근데, 자, 그래서 따라서 그 인티저, 이게 정수인 경우에, m이 정수인 경우에 이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을 하고요. 파이 플러스 2파이는 원래 함수하고 똑같은 함수가 되고, 싱글 밸류드 펑션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싱글 밸류드 펑션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경도가 한 바퀴 돌았을 때 같은 지점이잖아요. 같은 지점에서 웨이브 펑션이 한 가지 값을 갖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근데 m이 하프 인티저인 경우도 우리가 원래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에서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허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거 한 바퀴 돌렸을 때 y 플러스 얘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 i의 m의 파이 플러스 2파이고 요거는 익스포넨셜 i m 파이의 원래 함수에다가 곱하기 익스포넨셜 i의 2m 파이인데 얘가 하프 인티저니까 예를 들어 m이 2분의 1이면은 파이가 돼서 마이너스 이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홀수 곱하기 오드 인티저에다가 곱하기 파이가 되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의 파이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싱글 밸류드 펑션이 안 되죠. 안 되고 이게 사실은 수학적으로 좀 더 미묘한 점이 있긴 한데 너무 자세한 거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이 싱글 밸리드 펑션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이 오비탈 어떤 이제 뭐 물체가 회전을 할 때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기술하는 데 부적합해요. 기술에 부적합하고요. 적당한 솔루션이 되지 않고요. 근데 이 솔루션이 있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스피너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데 또는 물리적으로 스핀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하이드로젠 애텀이 끝나고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L이 결국 2분의 1인 경우죠.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좀 복잡한데 우리가 L 스퀘어에 대한 결국에는 우리가 파트가 이 세퍼레이션 바리업을 통해서 구한 이 세컨드 파트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익스포넨셜 오일러 펑션으로 나오는데 이 파트는 사실 좀 복잡해요. 풀기가 기술적으로 뭐 개념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자, 요거를 이제 좀 약간 장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솔루션은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게 L 스퀘어가 세타 파이가 이퀄 H 바 스퀘어하고 L 플러스 1의 YLM 이건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L 스퀘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를 한 거를 그대로 갖다가 씁시다. 그대로 갖다 쓰면 여기 있네요. 자, 이걸 그대로 갖다가 쓰고 카피. 자, 여기에다가 YLM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갖다 쓰 세타 하고 세타의 함수가 있고 이게 파이의 함수가 있었는데 얘는 이미 구했기 때문에 exponential I m 파이가 있고요. equal 여기에 h바 스퀘어 하고 L 플러스 1 하고 그 다음에 세타하고 exponential I m 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일단은 h바 스퀘어 양변에 이걸 지워줄 수가 있죠. 지워줄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죠. 다시 쓰면 사인 스퀘어 사인 제곱 분모에 있는 거를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보내고 어쩌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사인 아니고 사인 세타 라운드 세타하고 라운드하고 사인 세타의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하고 플러스 라운드 파이 제곱에 라운드 스퀘어하고 요거에 그대로 쓰고 이것이 이쪽은 마이너스로 바뀌고 L 플러스 1에 사인 스퀘어 세타 이렇게 되겠죠. 하고 세타하고 exponential I m 파이. 자, 근데 여기서 요거를 이 오퍼레이터가 여기에 가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m 제곱이라는 게 나오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파이에 대한 의존성은 다 빼버릴 수가 다 빠지죠. 없어. 다 여기서 사라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시 쓰면 이 항은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빼기 m 스퀘어에 하고 나면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세타는 0 이렇게 되겠죠. 이 exponential I m 파이는 양변에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요. 없어도 되고 그냥 팩터로 아웃 되고요. 이 식을 6-1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풀면 되는 건데 일단 이 세타라고 하는 이 펑션이 세타에 의존하는 저기 위도에 의존하는 함수가 이게 빅 세타 L하고 M이라고 한 두 개의 퀀텀 넘버에 의존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이 웨이브 펑션은 앵귤라 아이겐 펑션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세타의 LM하고 세타하고 exponential IM 파이가 되는데 자, 요거는 그 다음 문제는 결국에는 요 방정식을 푸는 게 되겠죠. 자, 요걸 푸는 게 되겠고요. 여기 이게 결국은 L하고 M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또는 YLM. 그래서 이게 그 다음 퀘스천 how to get
YLM 혹은 뭐 똑같이 세타 M 오느냐 하는 건데, 자, 뭐 방법이 뭐가 있는지 언급만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걸 직접적으로 푸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방법은 그 solve directly, 그냥 바로 6-1번을 바로 푸는 거고요. 자, 여기서 뭐 어떤 폴리노미얼 같은 것이 나올 거고요. 르장들의 뭐 어소시에이트 르장들의 폴리노미얼 같은 솔루션이 나오는데, 뭐 이것도 이제 이미 이제 사실은 그 다 잘 셋업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이거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자, 두 번째 좀 더 시스테매틱한 방법은 이걸 이렇게 씁시다. 첫 번째 A라고 B라고 할까요? A. 이거를 여기서 완벽히 유도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참고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수리 물리를. 두 번째 방법은 이것도 뭐 완벽히 다 하지는 않을 건데,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얘가 만약에 m이 l일 때요. 이게 m이 l이 맥시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앵귤러 모멘텀의 g 컴포넌트 큰 스테이트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의 솔루션은 우리가 YLL이라고 할 수 있는데, YLL.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G 플러스 레더를 하나 더 올리면은 이게 레이징 오퍼레이터인데, 레이징 오퍼레이터를 가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이게 0이 되죠. 첫 번째.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제일 높은 앵귤러 모멘텀의 G 컴포넌트가 가장 큰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그 다음 아래 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YLM을 하나씩 구하면 되죠. 예를 들면은 이제 YL에 하나 떨어지는 거는 L-1은 얘를 로어링 오퍼레이터를 가하면 될 거고, YLL. 그 다음 거는 또 한 번 더 가하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YL의 M-1은 G-의 YLM이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일반항으로.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소개를 하고, 이제 이렇게 시스테매틱하게 구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얻어지는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